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한 차례 눈이 내리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에 절정을 찍으면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안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수당의 힘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 분향소가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 광장에 마련됩니다. 유가족들은 이제라도 진짜 추모를 하고 싶다며 분향소 마련 취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기약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18개 제약사에 감기약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내일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폭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악화와 국회 예산안 대치 정국 속에 직접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충남 천안 전통시장을 찾았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방문에 이어서 충북대학교에서 지역 시민들, 당원들도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 방침을 천명한 윤 정부를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끝내 거부한 것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순회, 이 민생 행보를 사법 리스크 국면 타개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찾기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올 이 자유로운 세상인데 이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아직 시작도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 찾았고요. 경청 투어를 하고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별 사면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현안을요.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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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 투어를 시작했는데 지역 일정이 거의 2달여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생 투어 배경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10월에는 국정감사, 또 네. 11월에는 예산안 처리 등의 여러 가지 이 정기국회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전국 순회 일정을 잡기는 어렵고요. 예. 9월 달에는 저희가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법정 시한이 12월 2일까지인데 아직 법정 시한도 놓치고 지금 국회의장께서 내일까지 15일까지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가 법정 시한을 놓친 상태에서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산안을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 이 쟁점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아마 오늘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자정까지는
합의했으면 좋겠다. 아. 상당 부분 대통령실의 입장 혹은 정부의 입장과 이 집권 여당의 입장이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네.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과 더불어 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는데 그 해임 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사퇴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이상민 장관이라는 시한폭탄을 언제까지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안고 있을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규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 예산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국정조사도 또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청 투어를 하니까 그 배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김행 우리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네. 대표가 왜 민생 투어, 이 전국 순회 투어를 시작한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내일 보고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뭐 지금 수사 속도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쪽도 그쪽을 좀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련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좀 털기 위한 민생 투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기국회 아직 예산안도 통과 못했는데 노웅래 그 의원님에 네, 대한 네. 그 체포동의안 제출되자마자 저렇게 다니시면서 유신 이전으로 돌아갔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심정들은 사실상 본인한테 오는 압박감의 그대로 표현 아닌가 그렇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예, 예. 그렇다면 일단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그런 돌파구 찾기 아니냐 이렇게 또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요.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뒤로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유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검찰의 공포 정치라는 말들이 많은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윤리 심사 같은 경우도 국민대 교수님들이 뭐 네. 무서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여러 가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수사 원칙 이런 헌법상의 원칙과 정신들이 모두 무너져서 툭하면 압수수색, 툭하면 구속영장 청구 모두 이런 식으로 공포, 겁주기 정치 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요. 이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이 막론하고 고소고발이 아주 막론하는 정말 이런 이 소위 수사정국, 공안정국 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예. 부디 정치가 해결해야 될 몫과 법적인 어떤 처벌과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은 좀 구분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 용산 소방서장 이런 분들까지 용산경찰서 계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까지 지금 입건돼서 수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예. 이 정말 이 국회를 존중한다면 이 야당의 어떤 해임 건의안 혹은 국회의 야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주도하긴 했습니다만 해임 네. 건의안 제출이라든지 또 야당이 어찌되고 야 3당이 함께 또 여당과 함께 합의한 이번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네. 굳이 왜 이거를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든지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만약 뭐 연계해서 말씀하시더라도 2023년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예산안은 굳이 결부시켜서 영화시켜서 이 소위 이 거래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으니까 예산안 통과를 못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예산안 협상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도저히 이 국회를 과연 이 국정 운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해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최근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거의 정치 탄압 수준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민주당 주장을 예, 받아들이기가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유신 시대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유신 때 아마 중고등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예, 네, 유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때 민주당의 이러한 거야의 횡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헌정사상 이후에 180석에 달하는 그 야당 제 세 당의 예. 횡포는 정말
저희로서는 무서울 정도예요. 이렇게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모든 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헌정사상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네. 구체적인 증거를 들자면요. 야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낸다? 이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에요. 그 국회의 권한은 그것을 심의하고 확정할 권한이 있지 예산안을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상권 분립과 예. 헌정사 상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에요. 네. 지금 거야의 횡포는 거의 독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구속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면 지금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 영장을 때리는 거지 검찰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압수수색 같은 것도 다 영장이 법원에서 나오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예. 하에서 영장들이 다 나왔고 예. 그분은 민주당의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되신 분이세요. 네. 그리고 갑자기 저희가 예산안과 거래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까지도 중재안까지 내서 저희는 네. 받았습니다. 제발 협상하라 하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애시당초 처음에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에 반칙되는 거예요. 예. 뒤통수 치고 갑자기 해임안을 들고 나와서 국정조사의 원칙을 약속을 파기해놓고 이제 와서 국정조사도 안 하고 뭐 예산안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이거는 정말 예. 좀 심하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 상황을 보는 여야의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잠깐 예. 사실관계 좀 다른 부분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가 한 달 내내 이 야당의 지도부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달 내내 11월 30일 해임 건의안 제출하기 전까지 제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달라 혹은 사임을 개인적으로 명예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사임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아니요, 두 여야 번째는 합의에 잠깐만요. 틀리죠. 예. 헌법이 정하는 저희가 이 예산 이 편성권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권만 있습니다. 예산 네.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는 권한 하에서 감액 심사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원안에서 저희가 증액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네. 권한도 없고요. 네. 정부 원안에 저희가 감액만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독 수정안을 내일 제출한다면서요. 만약에 여당이 새로운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뭐 정부가 지금 협상의 의지가 없어서 전혀 예.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금 장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사 이후로 계속해서 해임 요구한 거는 맞고요. 아니 해임 그리고- 요구는 했고요. 그리고 다만 국정조사를 합의할 국정조사 때 합의 이후에 해임안을 제출한 것도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낸 것도 이상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국정조사를 처음에 합의할 때 예. 국정 그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예. 등등을 하기로 했지 이것은 정말 뜬금없이 들고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 정부와 여당이 지금 그 예산안 정말 절박하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가계부입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부총리까지 투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저희가 그 단독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요. 예. 이것은 입법 독재예요. 네. 이 단독 수정안을 여태까지 왜 우리 헌정사에 74년 대한민국 정부에 없었던 일입니다. 네. 단독 네. 수정안 이런 적이 제출이 없었어요. 내일 일단 야당이 네. 한다고 했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야가 그리고 좀 단독 합의를 수정안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워낙에 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의 개수 조정을 다 다시 맞춰야 됩니다. 네. 예, 네. 그것의 뜻은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네. 라는 것 말고는 자, 알겠습니다. 정말 이 이슈는 계속 이해하기가 이야기 굉장히 아니, 어려워요. 다음 이슈가 저희가 많으니까. 국정조사를 할 때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합의했지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방탄 합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이슈가 지금 생긴 게요.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해야 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서 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제 국회에 정해진 그 법률 절차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국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의원들이 각자 자기의 소신 입장이 있겠죠. 본인이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 주장, 이게 과도하게 또 왜곡된 그런 기획된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모레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로 넘어온 첫 번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3명 모두 가결이 됐습니다.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투표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자율투표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정책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책은 이 기명 투표지만 네. 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누가 어떤 투표를 하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21대 국회 들어와서 3건, 20대 국회에서 5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다 당론을 채택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율투표에 맡기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네. 어찌되었건 헌법 정신이 잘 어찌된 원칙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구속될 때 그리고 정진상 실장 구속될 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했잖아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 좀 다른 부분인데요.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 아직 당사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한 적 없거든요. 예. 저희는 처음으로 지금 2번이나 당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되었건 그 중앙 당사를 좀 지키는 부분 과정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이긴 한데 네. 사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지금 노웅래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과거에 네.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까지 하신 분을 구속 수사하다가 결국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이 영장이 구속 연장이 적부심에서 안 되죠. 풀려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과거 사례와 비쳤을 때도 충분히 저는 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이 본인께서 소명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도 당연히 저희가 이 수사는 협조하되 이 탄압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본인도 그 의지를 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봅니다. 김행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분께서 네. 5선 의원이시죠. 4선 예. 의원이신데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네.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를 하셨어요. 참고로 이제 공은 사실은 이건 민주당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그 부담은 오로지 다 민주당으로 가겠죠. 네. 참고로 정찬민 네. 우리 당 국회의원은 당시 체포 동의안 예. 제출됐을 적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방탄하지 마라. 네. 내가 알아서 결벽을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예. 나는 면책 특권이 뒤에 숨지 않겠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나의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4선 의원이시고 아버님까지도 정말 5선 의원까지 지내신 아주 민주당의 예.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러한 정치 명문가의 정말 자손답게 또 4선 의원답게 정정당당하게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네. 법정에서 소명하시고 그리고 네.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꾸 기획수사 하시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기획수사 정치 탄압이 입에 붙은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권 때 5년 내내
그 적폐청산한다면서 1,000명을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수사선상에 올라간 사람이 20여 명 남짓이에요. 근데 어떻게 강제로 수사를 합니까? 이 얘기 좀 이제 그만 입에 다루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 공은 오로지 다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께서 면책 특권을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시는 거고요. 네, 그 불체포 부분 다시 특권이죠. 정정하고요. 네. 당시 여러 사람을 수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검사들에게 따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에요. 20대 그렇게 국회 얘기 안 당시에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수사 자체가 그럼 그 당시 수사했던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니까요. 수사 어찌됐건 자체가 문제 있다고 예. 얘기한 적 없고요. 그리고 의원님. 20대 국회 당시에 체포동의안은 이 염동열, 홍문종, 이우연, 최경환 이런 분들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5분 다 체포동의안 했는데 다 부결됐습니다. 전원. 그리고 정찬민 의원 마치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으나 103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을 때 96명이 반대하셨습니다.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전원이 반대하셨던 거예요. 정찬민 의원님이 국민의힘이 합의해줘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정수 의원, 이상직 의원 저희 민주당 소속이어도 저희가 통과시켰죠. 이 정찬민 의원도 만약 민주당이 만약 포기했다, 투표에 만약 불참했다면은 부결된 사안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이제 마치 국민의힘이 나서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찌되었건 저도 충분히 이 정찬민 의원 등을 포함한 불체포 특권들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됐는지 또 해당 혐의가 무엇인지 또 일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아무튼 지금 이 체포동의안을 한번 다시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사안이 중하지 않을 때 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이분들이 뭐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부디 좀 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모두 차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지 또, 제가 예. 조금 팩트 체크할게요. 제가요. 네. 문재인 정부 내내 5년 동안 적폐 수사한 거 수사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20여 분 정도의 수사가 들어간 것을 갖고 네. 기획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또 네. 하나 지금 불체포 동의안은 그렇습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예. 아니 민주당이 저기 그때 당시에 네. 출석하지 않았었으면 우리 당이 부결시켰다? 그거 불가능해요. 예. 여야가 다 출석해야 되지만 과반 출석이 예. 거의 가능한 정도의 의석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알겠습니다. 말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151명이 예. 참석해서 회기가 네. 개회됐더라도 96명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예. 60명이 찬성했어도 부결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이번에 자율투표로 맡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 국민의 질타가 있을지 과연 어쩔지 얼마나 모르겠어요. 또 그것은 누가 네. 어떻게 이 불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네. 투표가 나올지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나와서 이야기하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반론에 또 반론이 이어지고 또 반론에 또 죄송합니다. 반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많으니까요. 한 번씩만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고를 했어요. 본인이 SNS에 내일 출석하고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도 밝혔습니다. 첩보 삭제 지시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상황이고 구속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지금 이미 이제 조사를 지금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최종 책임은 당신한테 있다. 네. 이런 말씀은 하셨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당시 보안을 이유로 예. 다 입을 다물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네.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비서관들이
미쳤다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이것을 입을 막을 수가 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지금 오늘 지금 기사로도 쏙쏙 예, 나오고 예. 있고요. 여하튼 간에 이것은 있는 그 첩보를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삭제 지시를 했다는 삭제 혐의로 지시를 했다는 검찰이 지금 건데. 구속 기소한 네네. 상황이고 또 그때 이제 책임자분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예. 여하튼 이것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짜 어떤 첩보가 있었는지 그것을 지시를 받고 진짜 삭제한 사람이 있었는지 네. 그것만 확인되면 되죠. 그렇죠. 예. 네. 지금 근데 워낙 입장이 지금 갈리고 있고요. 네. 검찰의 입장하고 검찰 수사 상황하고 또 당시의 책임자들 모두 지금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결국 이제 재판 과정으로 그렇죠. 재판에서 가려질 지금 그럼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왜 탄압이라고 하냐면 어찌됐건 수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상 규명과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서해 소위 공무원 월북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월북하는 과정에서 월북을 했다 안 했다라는 논쟁이 있다가 군 SI 정보, 군 고급 군사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었다라고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삭제 논란으로 번집니다. 예. 전형적인 물타기와 별건 수사 혹은 먼지털이식 수사 방식인데요. 계속 만약에 삭제 지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른 건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계속 이 주장하고 있는 게 과연 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이 방법 자체가 온당한 일인가라고 예. 생각하고요. 네. 지금 서해 공무원 월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군 SI 정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월북으로?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뭐 별다른 사과 표명이나 그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지금 계속 털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찌되었건 이 확인됐을 때만이 이 어떤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이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이게 진실 공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서해 공무원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피격 봅니다. 피살 사건에서 서해 공무원이 지금 월북으로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확인은 확정은 안- 그 확정은 지난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는 월북으로 추정된다 그랬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월북으로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네, 네. 지금 상황은 딱 네.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군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이 작전 반경이라든지 우리가 첩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매우 노출돼서도 안 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도감청 능력이라든지 예. 레이더 이 확인 식별 가능 지역들이 다 이렇게 공개되면은 과연 우리 군 안보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네. 저는 이제 지나친 억측이나 의혹 제기도 네, 적정 수준에서 특히 군 안보와 관련돼서는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은 필요할 때는 군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군 안보 중요시 여기는 네. 거 잘 모르겠고요. 예. 자, 여하튼 이것은 분명해요. 네. 이렇게 정치 공방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첩보를 삭제 지시를 했는지 네. 안 했는지만 밝히면 됩니다. 예. 그것은 법정에서 가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 정정당당하게 그래도 일국의 국정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수사에 협조해 주십사. 네. 이것을 기획 수사로 정치 탄압으로 몰고 네.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그러시지 알겠습니다. 말고 수사에 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당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초에 전당대회 이야기인데 전대 룰,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심 70, 여론조사 30인데 이것을 당심 80, 90, 10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 제시되나 봐요. 네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좀 적극적이신 것 같고 네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반대하는 것 같고 예. 이제 그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이제 각 당의 책임하에서 하는 건데 예컨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 뽑을 때 네. 민심을 대폭 올렸죠. 예. 그래서 이제 당원이라는 것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저희 당이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지금 100만 당원 시대가 됐어요. 예. 그 당원들이 그 책임 정당 민주주의 구현해달라 그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네. 사실 9대 1이 됐든 100대 1이 됐든 아니 그러니까 100%가 됐든 100%가 간에 됐든. 누가 될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예, 예. 그 모르겠고요. 그 이제 예컨대 뭐 그 7대 3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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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면
우리나라 사실 정당 민주주의의 당원들의 권리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100만 당원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당원의 그 권리를 확실하게 네. 당의 주인임을 천명하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작년에 대선 경선 때 이 룰 경쟁이 좀 있었었잖아요. 예. 아니, 저희는 이제 당원 단계 룰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 선출은 이 국민선거인단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으로 치르게 돼 있고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 여론조사 합산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시도당 위원장 뭐 등등 국회의원 총선 관련된 기준들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특별히 저런 논란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민심의 반영을 높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더 민주당은 계속해서 민심 반영 높이고 있는 거 계속 맞죠? 높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25%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저렇게 막 7대 3을 9대 1로 바꾼다 그러면 또 보수 언론에서 저희 뭐 민주당은 또 민심과 뭐 당심이 괴리돼서 예. 이렇게 공격받았을 자, 텐데 제가 저렇게 한마디만 당심을 드릴게요. 강조하시니 말씀해 참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이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이 민심을 높이는 거 저희 비난할 생각 없어요. 그건 그 당 사정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모든 선진국 오늘 조경태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어요. 모든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다 100% 책임당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 코커스 방식으로 현장 100% 네. 당원 투표를 뽑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사실 당심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 예. 이것은 당원들의 축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직선거 후보를 뽑는 경우, 예. 그러니까 총선이라든가 대선 후보를 뽑는 경우에는 저희는 100% 여론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당심이 들어야 아니고 될것 같습니다. 윤심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러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에서 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세대의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상수도관 누수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상수도관 복구를 위해 오전 6시 반쯤부터 수도 공급을 끊으면서 인근 주택 50여 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최근 영하의 날씨 속에 서울 상계동 열수송관이 파열돼 18,600여 세대에 난방 공급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 겨울철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전국 열수송관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20년 넘는 노후 배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땅 속에서 하얀 수증기가 물기둥처럼 치솟아 오릅니다. 영하의 날씨에 26년 된 열수송관이 파손되면서 서울 상계동 18,600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일단 씻는 게 제일 불편하죠. 그다음에 바닥이 이제 추워질까봐 요새 뭐 핫팩이랄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이제 견뎌야 되겠죠. 4년 전에는 열수송관 파손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고양시 백성역 반경 200m가 넘는 지역이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로 뒤덮이면서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유독 겨울철만 되면 배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목동과 성남시 야탑동 사고도 11월과 2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관의 취약 부위에 무리가 가는 게 1차 원인으로 꼽힙니다. 열 수송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바깥 온도는 내려가서 관 위에 하고 도로 사이에 흙은 얼게 되죠. 도로 위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관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터지고. 특히 매설된 지 20년 넘은 노후 배관의 경우 큰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기 쉽습니다. 전국 4,720km 길이의 열수송관 가운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342km가 노후 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사이 열수송관 파손 사고 10건 가운데 7건이 노후 배관이었습니다. 그 접합 부위에서 이온화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녹이 슬고 노후화가 되거든요. 수압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아무래도 노후화된 녹이 쓴 곳에서 터지기 마련이죠.
현재 지역별 열수송관 관리는 한국지역 난방공사나 서울에너지공사 등 여러 사업자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대전 조차장역 부근 경부고속철도 서울 방향에서 선로에 금이 가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철도는 응급복구에 걸린 1시간여 동안 KTX 2대가 경부선 일반 선로로 우회 운행했고 이를 포함해 모두 6대 열차가 최대 50분 지연 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고속선로에 금이 간 이유가 한파와 관련됐는지 조사하고 있고 응급복구 구간은 열차 운행이 없는 새벽에 레일 교체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전남 섬 지역을 오가는 뱃길이 모두 끊겼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와 여수, 완도에서 흑산도와 검은고 등을 오가는 53개 항로의 여객선 83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전북 남원을 잇는 지리산 성삼재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차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당시 자신은 어떠한 첩보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정과 위패를 안치한 시민분향소가 오늘 차려집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녹사평역 부근 이태원 광장에 시민분향소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분향소에는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유가족 동의를 얻은 희생자 70여 명의 영정과 위패가 놓일 예정입니다. 또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일부 희생자는 이름만 올리고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한 희생자의 경우 꽃 사진을 놓기로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분향소 설치를 마치는 대로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오늘 아침 출근길 전동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운행 방해 행위에 무정차 통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건데 앞으로도 언제든 강경책을 꺼내들 걸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다시 출근길 지하철에 올라 248번째 선전전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열차가 7분 정도 지연되자 뒤따르던 전동차는 역에 멈추지 않고 곧바로 다음 역인 숙대 입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행 방해 행위가 벌어지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4호선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오니 아침 8시 44분 서울교통공사는 이렇게 전동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뒤따라온 열차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멈추지 않아 삼각지역에서 내리지 못한 승객들은 다음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장현 활동가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차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고 선전전만 진행한 뒤 열차에 타는 중이었다며 실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을 지키는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리더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가 진짜로 무정차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무정차 조치가 과도하다며 규탄했습니다. 서울시가 조치하려고 하는 무정차는 너무나 과도한 반응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권과 우리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이 늦춰져 무정차 통과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다리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안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했죠. 열차가 계속 진행이 돼야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전장현은 장애인 권리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언제든 강경책을 꺼낼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도 시민들의 혼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열진통제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제에 대해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고형제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과 수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당시 이 품목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늘려 공급하고 특히 내년 4월까지는 60%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족 등과 단절된 채 살다 혼자 임종을 맞이한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00여 명으로 5, 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이 26.6%, 60대 남성이 25.5%로 5, 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인 52.1%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면적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니 만지시지 말고. 여러분 얼굴이 더 좋아지셔요. 얼굴이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맛있겠네. 잠시만요. 여기 저거 조금만 잘라주세요. 왜 손님을 놓고 카메라 화면만 있구나. 아, 여기 먹고 가기로 했어요? 떡발 주문을 했어요? 네, 주문했어요. 여기 화면 이게 갑자기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방내간 노래가 돼버리는데.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의미 없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연설 자리에 네. 많이 그러니까 이동하니까 갑자기 나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손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손님 다 3분 계시는 분들 쫓아버렸어? 불편하다고 나가셨어요. 우리 저기 천안 시민숙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뵙겠다고. 대표님 환영합니다. 초부자 감세 꼭 통과시켜 주세요. 이거 잘못 쓰신 거죠? 꼭 막아주세요. 잘못 쓴 거죠? 비이재명계와 이재명계 이제 그 개파 싸움이 있다고.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비이재명계를 대신해서 언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민주당이 갈등이 심해 보입니까? 네. 아니요.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네요. 여기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 이제 복당을 하시는 걸로 최고위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우리 딴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최고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 다들 꺼려. 저희가 안 그래도 공익을 중심에 놓고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정리를 드리자면 고심 속에 논의 중이다. 네. 거수로 한번 필살 수 있으세요? 잠깐만 그거 좋은데? 그거를 거수를 해볼지 말지를 먼저 거수를 해보죠.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인 지금도 서울 기온은 영하 5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영하권 맹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눈발이 강해지겠고요. 서해안에 최고 5cm, 제주 산간에도 7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 오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지방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5도, 울산은 영하 4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도에 머물겠고요. 대구는 6도, 부산은 8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이번 한파도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